밤이 깊어가는데도 도무지 잠이 오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눈을 감고 누워있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시계 초침 소리만 크게 들리며 새벽까지 뒤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0대, 70대를 지나면서부터는 예전처럼 푹 자고 개운하게 일어나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자꾸만 잠이 끊기거나 새벽에 일찍 깨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이 풀리지 않고 하루 종일 무기력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까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불면이 계속되면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력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지며 심장질환이나 치매 같은 위험까지 커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불면증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거나 영양제를 챙기고 침대 매트리스를 바꾸는 등 여러 방법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약은 오래 복용하면 내성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걱정되고 영양제 역시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 고가의 침대나 수면, 보조 기구들을 구입해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늙어서 잠이 안 오는 거구나 하고 체념해버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불면증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수면, 호르몬이 원활히 분비될 수 있도록 작은 습관과 방법을 바꾼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약도, 기구도 필요 없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맨손으로 할 수 있는 간단한 지압과 체조, 그리고 생활 속 작은 루틴입니다. 특히 목 뒤에 있는 특정한 혈자리를 10초만 지그시 눌러주면 뇌로 가는 혈류가 개선되면서 머릿속 긴장이 완화되고 눈꺼풀이 스르르 내려앉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잠들기 전 아주 가벼운 체조 몇 가지와 오늘 밤부터 실천할 수 있는 저녁 루틴을 더하면 몸과 뇌가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전환되도록 도와줍니다. 불면증은 억지로 잠을 청하려고 할수록 더 멀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의지와 상관없이 몸의 상태를 바꾸어 주기 때문에 따라하다 보면 점점 깊은 잠에 가까워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 예를 들어 낮잠은 얼마나 자야 하는지, 약은 꼭 먹어야 하는지 같은 부분도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그동안 뒤척이던 밤이 조금씩 달라지실 겁니다. 오늘 소개하는 방법은 특별한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으니 영상을 보신 후 오늘 밤 바로 시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댓글로 본인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잠을 위해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불면증의 원인.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물론 연령이 높아질수록 수면의 양과 질이 달라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몸과 뇌가 겪는 여러 가지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쉽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면 호르몬의 감소입니다. 우리가 잠에 빠져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호르몬이 멜라토닌입니다. 이 멜라토닌은 어둠이 찾아오면 뇌 속의 송과체라는 기관에서 분비되면서 우리 몸에 이제 잘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의 분비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20대와 비교했을 때 60대 이후에는 멜라토닌이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러다 보니 밤이 되어도 몸이 잘 준비되지 않고 누워도 쉽게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수면 리듬의 변화입니다. 젊을 때는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몰려오지만 나이가 들면 이 리듬이 점점 앞당겨집니다. 쉽게 말해 저녁 시간대에 일찍 졸음이 오고 그만큼 새벽에는 일찍 눈이 떠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밤 11시에 누웠는데 새벽 3시, 4시쯤 눈이 떠져 다시는 못 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문제는 이렇게 중간에 깬 뒤 다시 잠드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뇌가 이미 낮이 된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낮 시간 활동량의 감소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은퇴를 하거나 활동이 줄어들면서 하루 동안 몸을 쓰는 양이 예전보다 훨씬 적어집니다. 몸이 피로하지 않으면 당연히 밤에 깊은 잠이 오기 힘듭니다. 게다가 집에서 텔레비전을 오래 보거나 낮잠을 길게 자는 습관이 쌓이면 밤 수면의 질은 더 나빠집니다. 낮 동안의 에너지 소비가 줄고 내가 깨어있는 시간을 낮에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밤에 억지로 눕더라도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넷째, 심리적 긴장과 스트레스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 후에도 경제적 걱정, 자녀 문제, 건강 문제로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잠자리에 들었을 때 잡념이 끊이지 않고 내일을 생각하며 불안감이 높아지면 뇌가 휴식을 취하지 못합니다. 특히 이런 긴장이 어깨와 목 근육의 뻣뻣함으로 이어지면서 몸이 잠잘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몸은 눕는데 뇌와 근육은 여전히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생활 습관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저녁 시간에 커피나 차를 마시는 경우 혹은 자기 직전에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이 불면을 악화시킵니다. 스마트폰의 푸른 빛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눈은 피곤한데 잠이 안 오는 상태를 만듭니다.
또 취침 직전에 무거운 음식을 먹거나 반대로 너무 배가 고픈 상태로 눕는 것도 숙면을 방해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 상태와 약물의 영향입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 통증 같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통증 때문에 자다가 자주 깨기도 하고 복용하는 약물 자체가 수면을 방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혈압약이나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은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어 쉽게 잠에 들지 못하게 합니다. 따라서 불면증이 단순히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건강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불면증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호르몬의 변화, 활동량 부족, 스트레스, 잘못된 습관, 약물과 질환 등 여러 가지 원인이 겹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면증을 해결하려면 단순히 잠을 자야지라고 다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몸과 뇌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조금씩 조절해 주어야 비로소 숙면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원인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실천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약을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맨손으로 목 뒤를 10초 지압해 주거나 간단한 체조를 통해 긴장을 풀어주고 저녁 루틴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훨씬 빠르게 수면 모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목 뒤 10초 지압법. 잠이 잘 오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목 뒤 10초 지압법입니다. 이 방법은 특별한 도구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맨손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목과 어깨 근육이 긴장되면서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목 뒤 특정 부위를 지압해주면 긴장이 풀리면서 뇌가 안정되고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옵니다. 우선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뒤통수를 만져보면 머리와 목이 만나는 부분에 움푹 들어간 지점이 있습니다. 양쪽 귀 뒤쪽에서 손가락을 따라 내려가면 목 뒤쪽으로 만져지는 두 개의 움푹한 곳이 있는데 이 자리를 한의학에서는 풍지혈펑 츠쉐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은 두통, 불면, 목 뻣뻣함, 눈 피로에 자주 쓰이는 혈자리입니다. 풍지혈은 뇌로 향하는 혈류와 깊은 관련이 있어서 이 부분을 눌러주면 머리의 긴장이 풀리고 신경이 안정됩니다. 이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의자에 앉거나 침대에 기대어 앉은 상태에서 양손 엄지손가락을 목 뒤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양쪽 풍지혈 자리를 찾아서 엄지손가락 끝으로 지그시 눌러줍니다. 이때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약간 시원하다 싶은 강도로 10초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르면서 동시에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온몸에 힘을 풀어주는 느낌으로 호흡을 맞추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10초가 지나면 손을 잠깐 뗐다가 다시 누르는 과정을 3회 정도 반복해줍니다. 단순히 누르는 것보다 호흡과 함께 지압을 하면 긴장이 빠르게 풀리면서 졸음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어깨와 목이 늘 뻣뻣하거나 스트레스로 머리가 무거운 분들은 이 방법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지압법의 효과는 단순히 목 근육을 푸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풍지혈은 자율신경과 연결되어 있어서 심장 박동과 호흡을 차분하게 만드는 역할도 합니다. 우리가 불면에 빠질 때는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뇌가 각성 상태에 머물게 되는데 풍지혈을 눌러주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몸이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쉽게 말해 뇌에 이제 잠들어도 괜찮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초만 눌러도 머리가 한결 가벼워지고 눈꺼풀이 내려앉는 듯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좋은 점은 이 방법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해도 좋고 혹은 낮에 피곤할 때 잠깐 시도해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밤에 잠자기 전 조명을 은은하게 낮춘 상태에서 지압을 하면 훨씬 효과가 큽니다. 지압을 하고 나서 바로 누우면 몸이 이완된 상태로 수면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목을 지압할 때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통증이 생기거나 다음날 근육이 뭉칠 수 있습니다. 또 고혈압이 심하거나 목에 디스크 질환이 있는 분들은 지나친 압박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때는 살짝 누르는 정도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지압은 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호흡과 함께 긴장을 풀어주는 과정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은 불면증뿐 아니라 두통 완화, 눈의 피로 해소,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틈틈이 해두면 밤에 잠드는 것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잠을 청하려고 억지로 눈을 감고 뒤척이는 것보다 이렇게 목 뒤를 지그시 눌러 몸에 직접 신호를 주는 것이 훨씬 빠른 길입니다. 정리하면 목 뒤 10초 지압법은 불면증을 겪는 분들에게 가장 손쉬운 해결책 중 하나입니다. 장소와 시간에 제한이 없고 약이나 기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침대에 눕기 전에 10초만 목 뒤를 눌러보십시오. 짧은 순간이지만 뇌와 몸이 달라지는 것을 직접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 취침 전 맨손 체조. 불면증을 겪는 많은 분들은 몸은 피곤한데도 잠이 안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의외로 몸이 충분히 풀리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동안 활동량이 적거나 긴장된 자세로 오래 앉아 있었던 분들은 근육이 뻣뻣해지고 혈액순환이 더뎌져서 쉽게 잠에 들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누워도 뇌와 몸이 여전히 깨어있기 때문에 숙면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간단한 맨손 체조입니다. 특별한 도구나 공간이 필요하지 않고 침대 옆에서 단 23분만 투자하면 몸과 뇌가 수면 모드로 전환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어깨 돌리기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거나 침대 옆에 서서 양 어깨를 천천히 앞으로 10회, 뒤로 10회 돌려줍니다. 이때 어깨가 뚝뚝 소리를 낼 수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빠르게 돌리지 말고 마치 원을 그리듯 천천히 크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어깨 돌리기는 하루 종일 긴장했던 승모근을 풀어주고 목과 어깨 주변의 혈류를 개선해줍니다. 불면증이 있는 분들 중에는 목과 어깨가 항상 긴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어깨 돌리기만 해도 머리가 한결 가벼워지고 심리적으로도 긴장이 풀리게 됩니다. 두 번째 동작은 목 옆으로 기울이기 스트레칭입니다. 양손을 자연스럽게 허벅지 위에 두고 천천히 고개를 오른쪽으로 기울여 귀가 어깨에 닿는 느낌을 줍니다. 이때 반대쪽 어깨는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10초간 유지합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목 옆 근육을 부드럽게 늘려주고 하루 종일 쌓인 뻣뻣함을 해소합니다. 목이 이완되면 신경계도 차분해지기 때문에 수면, 유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동작은 무릎 당기기 스트레칭입니다. 바닥이나 침대에 눕거나 혹은 벽에 등을 기대고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당겨줍니다. 양 무릎을 동시에 잡고 10초간 유지하면 허리 근육이 부드럽게 늘어나고 복부도 편안해집니다. 허리와 골반 주변 근육은 긴장이 쉽게 쌓이는 부위인데 이 부분이 풀리면 몸 전체가 이제 쉴 준비가 되었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특히 허리가 자주 뻐근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에게 유용한 동작입니다. 네 번째 동작은 발목 돌리기입니다. 의자에 앉거나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한쪽 발을 들어 올려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10회, 반대 방향으로 10회 돌려줍니다. 발목을 돌리면 다리 쪽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차가운 발이 따뜻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실제로 수면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손발의 따뜻함인데 발목을 돌리면 혈류가 개선되어 손발이 따뜻해지고 쉽게 잠이 드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 동작들은 각각 1분도 걸리지 않기 때문에 전부 합쳐도 3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해서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호흡을 맞추며 하는 것입니다. 동작을 하면서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오늘 하루 수고 많았다. 이제 편안히 쉬자라는 마음을 가져보면 훨씬 큰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맨손 체조의 좋은 점은 짧은 시간에도 즉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몸이 따뜻해지면 뇌는 이제 쉴 때구나라고 받아들입니다. 실제로 불면증 클리닉에서도 단순한 스트레칭과 이완 운동만으로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된 사례가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별것도 아닌데 하고 나니 금세 졸음이 왔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간단하지만 효과가 분명한 방법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체조라고 해서 무리하게 하면 오히려 근육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을 갑자기 세게 젖히거나 무릎을 과하게 당기면 다음날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작은 항상 천천히 무리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허리 디스크나 무릎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범위를 좁혀서 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취침 전 맨손 체조는 하루 동안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몸이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들어가도록 돕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오늘 밤 침대에 눕기 전에 단 3분만 투자해 보십시오. 목과 어깨가 풀리고 몸이 따뜻해지면서 졸음이 스르르 찾아오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 오늘 밤부터 적용 가능한 저녁 루틴. 불면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압이나 체조처럼 직접적인 방법도 중요하지만 잠자리에 들기 전 저녁 루틴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쉽게 말해 몸과 뇌가 자연스럽게 이제 잘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루틴들은 어렵지 않고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카페인 관리입니다.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 홍차, 심지어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카페인은 몸에서 반 이상이 분해되기까지 6시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오후 늦게 마신 커피 한 잔이 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오후 3시 이후에는 커피나 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저녁에는 따뜻한 보리차나 캐모마일 차처럼 카페인이 없는 음료를 마시면 몸이 차분해지고 잠들기 좋은 상태로 전환됩니다. 두 번째는 조명과 온도 조절입니다. 밝은 형광등 아래서는 뇌가 낮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됩니다. 잠자기 한두 시간 전부터는 조명을 은은하게 줄이고 노란색 계열의 따뜻한 빛을 켜두면 뇌가 자연스럽게 이제 밤이구나 하고 인식합니다. 또 수면에 가장 적합한 방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이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우면 깊은 잠을 자기 어렵기 때문에 환기를 시켜서 시원한 공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전자기기와의 거리 두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이 오지 않을 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데
이것이 불면을 더 심하게 만듭니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를 각성 상태로 유지시켜 잠을 쫓아냅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눈이 더 민감하기 때문에 영향이 더 큽니다. 최소한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는 휴대폰, TV, 컴퓨터와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가벼운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저녁 식사 관리입니다. 저녁을 너무 늦게 혹은 과하게 드시면 위가 음식을 소화하느라 활발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러면 몸은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오히려 깨어있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 배가 고픈 상태로 눕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소화기관이 비어있는 상태에서는 위산이 역류하거나 배고픔 때문에 깊은 잠에 들기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잠자기 3시간 전쯤 가볍게 저녁 식사를 마치는 것입니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드시고 기름지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벼운 저녁 활동입니다. 낮에 충분히 움직이지 못했다면 저녁 식사 후 가볍게 산책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단, 격한 운동은 오히려 신경을 각성시키기 때문에 피하고 15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이 가장 적당합니다. 이렇게 몸을 적당히 움직여주면 체온이 살짝 올라갔다가 서서히 내려가면서 졸음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여섯 번째는 취침 전 작은 습관들입니다. 따뜻한 물에 손이나 발을 씻는 것만으로도 수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손발이 따뜻해지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뇌는 이제 잘 시간이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또 잠자기 전 감사 일기를 쓰거나 오늘 있었던 좋은 일을 떠올리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도 수면의 질을 높입니다. 걱정거리를 침대 위로 가져가지 않고 종이에 적어두고 내려놓는 습관도 불면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저녁 루틴을 조금만 바꿔도 약이나 특별한 기구 없이도 수면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로 수면 클리닉에서 조사한 결과 불면증 환자의 상당수가 환경과 습관만 조절해도 약 3040%는 별도의 약물 없이 수면이 개선된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몸은 이미 잠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잘못된 습관들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밤부터 실천할 수 있는 저녁 루틴은 크게 5가지입니다. 카페인을 줄이고 조명을 은은하게 하고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저녁 식사를 조절하고 가볍게 몸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손발을 따뜻하게 하거나 감사 일기를 쓰는 작은 습관까지 더하면 불면의 고리를 끊고 평온한 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해 보시고 내일 아침 달라진 몸의 가벼움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방법, 잠이 안 올 때 바로 해볼 수 있는 즉시 실행 팁. 불면증의 가장 큰 특징은 잠을 자야겠다고 애쓰면 애쓸수록 오히려 잠이 더 멀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 오늘도 못 자면 어떡하지 하고 초조해하면 뇌가 긴장 상태가 되어 더 각성되고 맙니다. 이런 순간에는 억지로 눈을 감고 누워있기보다는 바로 해볼 수 있는 즉시 팁들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기입니다. 누워서 20분 이상이 지나도 잠이 오지 않으면 침대에 계속 누워있는 것보다 차라리 잠깐 일어나 가볍게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거실에 나가서 불을 은은하게 켜고 잡지나 책을 몇 장 읽거나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셔보십시오. 단, 스마트폰이나 TV처럼 뇌를 자극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몸과 뇌를 잠시 다른 활동에 집중시키면 긴장이 풀리면서 다시 졸음이 찾아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호흡법 활용입니다. 불면증 치료에서 자주 쓰이는 호흡법 중 하나가 4에 7에 8 호흡법입니다.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멈춘 뒤 입으로 8초간 길게 내쉬는 방법입니다. 이 호흡을 반복하면 심장 박동이 서서히 느려지고 신경계가 안정되면서 몸이 수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특히 마음이 불안해서 잡생각이 많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호흡에만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뇌가 차분해지고 졸음이 스며듭니다. 손발 따뜻하게 하기입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 손과 발을 만져보면 차갑게 식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는 손발이 따뜻해져야 이제 잠잘 시간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얇은 양말을 신고 자거나 따뜻한 물에 손을 씻고 오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발목을 가볍게 주무르거나 돌려주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훨씬 빨리 잠이 찾아옵니다. 네 번째 방법은 간단한 스트레칭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두 무릎을 가슴 쪽으로 살짝 당겼다가 풀어주거나 양팔을 머리 위로 쭉 뻗어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이 이완되면서 뇌가 안정됩니다. 스트레칭은 땀이 날 정도로 할 필요가 없고 가볍게 근육을 늘려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몸을 이완시키고 이제 쉴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뇌에 보내는 것입니다. 마음 내려놓기 훈련입니다. 누웠는데도 잠이 오지 않으면 대부분 내일 피곤할 텐데 빨리 자야 하는데라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이 걱정이 오히려 뇌를 더 깨우는 원인이 됩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못 자도 괜찮다. 눈을 감고 쉬는 것만으로도 몸은 회복된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눈을 감고 누워만 있어도 어느 정도 회복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마음을 편안히 내려놓는 순간 의외로 금세 잠이 찾아오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습관 활용하기입니다.
침대 옆에 좋아하는 향이 나는 아로마 오일을 두고 살짝 맡아본다든지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틀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뇌의 이 향과 음악은 잠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조건 반사를 만들어 점점 쉽게 잠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즉시 실행 팁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억지로 잠을 청하려 하지 말고 몸과 뇌가 자연스럽게 긴장을 풀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은 못 자도 괜찮다라는 여유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풀고 호흡을 조절하며 작은 행동을 해주면 어느새 졸음이 스며들어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잠이 안 올 때 바로 해볼 수 있는 팁은 크게 5가지입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기, 호흡법, 손발 따뜻하게 하기, 간단한 스트레칭, 마음 내려놓기입니다. 여기에 향기나 음악 같은 작은 습관을 더하면 금상첨화입니다. 이 방법들은 약도,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지금 이 순간 바로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오늘 밤 혹시 또 잠이 오지 않는다면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몸과 마음이 차분해지며 자연스러운 졸음이 찾아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앤드 주의사항. 불면증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궁금증을 가지십니다. 낮잠을 자면 밤에 더 못 자나요? 수면제를 계속 먹어도 괜찮을까요? 멜라토닌 보충제를 먹으면 도움이 되나요? 와 같은 질문입니다. 오늘은 이런 자주 묻는 질문들을 하나씩 짚어보고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낮잠에 대한 질문입니다. 낮잠을 전혀 자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낮잠은 뇌와 몸을 쉬게 해주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낮잠이 길어지면 밤잠을 방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오후 늦은 시간에 1시간 이상 깊게 잠드는 습관은 밤 수면을 망치는 원인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낮잠을 2030분 정도로 짧게, 이른 오후 1시 2시 사이에만 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뇌가 피로를 회복하면서도 밤에는 다시 수면 압력이 쌓여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수면제 복용입니다. 불면증으로 오래 고생하다 보면 결국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수면제는 단기간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장기간 복용할 경우 내성이 생겨 점점 효과가 떨어지고 약을 끊었을 때 오히려 불면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어지럼증, 기억력 저하, 낙상 위험 증가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면제는 어디까지나 의사의 지시에 따라 최소한의 기간에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혼자서 마음대로 복용량을 늘리거나 장기간 이어가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멜라토닌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에는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멜라토닌을 구입해서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멜라토닌을 복용하고 나서 한결 잠이 잘 온다라고 경험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멜라토닌은 원래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수면 호르몬이기 때문에 부족한 경우 보충해주면 수면 리듬이 잡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시차 적응이나 밤낮이 바뀐 생활 리듬을 되돌릴 때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멜라토닌 역시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효과를 보지만 다른 분들은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 멜라토닌은 복용 시간과 용량이 사람마다 달라야 효과가 있습니다.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에 0.53mg 정도를 복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체질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게 조절해야 합니다. 잘못 복용하면 오히려 수면 리듬을 더 깨뜨릴 수 있고 두통 어지럼증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멜라토닌을 복용하고 싶으시다면 꼭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에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다른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상호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복용 중인 경우 멜라토닌이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좋았다더라라는 말만 믿고 따라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상담한 뒤 나에게 맞는 방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운동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잠이 안 올 때 운동을 하면 금방 잠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강도가 높은 운동은 오히려 몸을 각성 상태로 만들어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직전에는 근력 운동이나 격한 유산소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 정도가 적당합니다. 운동은 아침이나 낮 시간대에 하는 것이 숙면에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불면증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도 잠 못 자면 큰일 나겠다라는 불안감을 가지는데 이 마음 자체가 불면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전문가들은 잠을 꼭 자야 한다는 압박감을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불면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눈을 감고 가만히 쉬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회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못 자도 괜찮다라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 오히려 더 빨리 잠을 부릅니다. 정리하자면 자주 묻는 질문과 주의사항은 크게 5가지입니다. 낮잠은 짧게, 수면제는 최소한으로, 멜라토닌은 전문가 상담 후에, 운동은 가볍게, 불안감은 내려놓기입니다. 불면증은 단순한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오늘은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5가지 방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목뒤 10초 지압법으로 뇌와 목의 긴장을 풀어주는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취침 전 맨손 체조로 짧은 시간 안에 근육을 이완시켜 몸이 잠잘 준비를 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저녁 루틴 관리였는데 카페인을 피하고 조명과 온도를 조절하며 전자기기를 멀리하는 것만으로도 수면 환경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잠이 오지 않을 때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즉시 실행 팁이었죠.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거나 호흡법을 활용하고 손발을 따뜻하게 하는 작은 행동만으로도 뇌가 차분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낮잠, 약 복용, 멜라토닌 보충제에 대한 주의사항이었습니다. 낮잠은 짧게, 수면제는 최소한으로, 멜라토닌은 꼭 전문가 상담 후 복용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불면증은 단순히 의지나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호르몬의 변화, 생활 습관, 마음가짐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하나씩 조율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 과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한 방법들은 약이나 기구가 필요하지 않고 특별한 장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맨손으로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기에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만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몸이 새로운 리듬을 익힐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잠은 억지로 오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몸과 뇌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저녁 불을 끄고 조용히 쉬듯 몸에도 이제 쉴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주어야 합니다. 지압과 체조, 저녁 루틴, 즉시 실행 팁, 그리고 올바른 약 복용 관리가 바로 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새 뒤척이던 밤이 사라지고 아침에 상쾌하게 눈을 뜨는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편안한 밤을 되찾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면증은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방법을 알고 준비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방법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고 내일 아침은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인만의 숙면 비결이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봄봄지에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밤과 지혜로운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